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동아시아사를 공부해볼 조성철입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공부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사를 공부함에 있어 유의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당시 다른 나라의 상황 파악, 즉 연계학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무제가 있죠. 우리 민족의 원수 한무제. 제기간이 기원전 141년부터 87년까지인데 한무제는 동중서의 건의에 의해서 유교 진흥 정책을 폈고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고 비단계를 개천한 왕이고 소금과 철의 독점 반멸하는 왕인데요. 이때 다른 나라의 상황을 한번 같이 보면요.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돼서 한사원이 설치됐는데 바로 이때가 한무제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있어서는 남베이시란 그 국가가 멸망을 했죠. 기원전 111년에. 그래서 국군이 설치됐습니다. 한무제는 또한 그 흉노를 고비 사막 이북으로 쫓아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비 사막을 기준으로 외몽골과 내몽골로 나누는 것이고요. 참고로 중국 역사상 외몽골까지, 지금 현재 몽골이죠. 외몽골까지 공격을 한 왕은 딱 둘이 있습니다. 명의 영락제와 청의 강희제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죠.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야요이 시대라고 그러는데 야요이 시대고, 여러분 야요이 시대 하면 뭐죠? 동탁입니다. 동탁. 종 모양의 청동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한무제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상황은 이렇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단순히 한무제만 이해해서는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 왕들을 말씀드리면 진나라의 시황제는 당연히 아시죠? 네.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진나라 시황제.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한나라 하면 무제, 한무제. 그리고 나중에 남북조 시대를 연 북이, 선비족이 만든 북이의 효문제. 효문제는 하나 정책을 폈죠. 그리고 당나라는 당태종.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적 있는 당태종. 정관일치. 그리고 송태조. 송나라에 연 송태조. 원나라, 몽골이 세운 원나라는 쿠빌라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쿠빌라이 세조. 그리고 명나라면 방금 나온 영락제고요. 청나라는 강희제입니다. 강희제는 참고로 제2기간까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1661년부터 61년을 제의했습니다. 참고로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 제의한 왕은 청나라 강희제고요. 우리나라는 누굴까요? 우리나라는 그 유명한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무려 78년을 제의했습니다. 78년.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가장 오래 한 사람은 바로 영조 52년이고요. 유럽으로, 세계사로 눈을 돌려 유럽에서 보면은 루이 14세가 72년을 제의했습니다. 짐은 곧 국가다. 왕권 신수설의 대표적인 루이 14세가 72년을 제위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번 예를 들면은 이제 몽골의 침입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몽골 침입 관련해서는 일단 칭기즈칸이 중요하죠. 1206년입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할 연도예요. 1206년에 칭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정복 전쟁을 폈는데요. 1227년에 서하를 멸망시켰죠. 서하. 티베트족의 탐구트족이 되온 서하를 멸망시켰고, 하나 둘 셋 넷 1234년에는 여진족이 되온 금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1270년 우리 고려를 정복하죠. 그래서 우리 고려는 개경으로 환도했고 이때부터 삼배초의 항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 1279년에는 남송이 멸망돼서 원이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참고로
칭기스칸은 호라든,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 호라든까지 정복해 있는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이 정복하지 못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베트남입니다. 일본은 당시에 가마쿠라 막부 시대였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인데 당시에 두 차례 침입을 했는데 몽골 여몽연합군이 신풍 가미가제의 덕분으로 실패를 한 것이고요. 베트남은 세 차례 침입을 했습니다. 세 차례 침입을 했는데 베트남의 쩌릉따오를 중심으로 활약을 해서 세 차례 침입을 모두 격퇴합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세계 주요한 나라를 물리치는데요. 몽골의 침입을 물리쳤고 나중에 프랑스의 침입을 물리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침입을 물리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 사건 연대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 사건 연대를 제가 거기다가 쭉 써놨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기원전 221년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대입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해가지고 진시황이 말장성을 축조하고 구연제를 실시하고 분서갱유를 저질렀죠. 네, 굉장히 중요한 연대입니다. 220년에 후한이 멸망했습니다. 후한이 멸망하면서 삼국시대,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위초오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삼국을 통일한 것은 어느 나라입니까? 위가 아니고 진나라죠. 사마시가 되는 진나라, 서진이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304년에는 5호 16국 시대가 시작돼서 439년까지 지속됩니다. 이 439년은 굉장히 중요한 연대이죠. 5호 16국 시대란 5호 5개 오랑캐 국가, 흉노, 선비, 저, 갈강 5개의 오랑캐 국가가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대혼란기라는 것이죠. 이 16국의 이름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참고로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불교를 전도해준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진. 예, 들어보셨죠? 전진의 순도가 372년에 고구려 수수림왕 때 불교를 고구려에 전파하게 됩니다. 317년에는 동진이 건국된 해지요. 네. 서진이 멸망하고 317년에 동진이 건국됐습니다. 다음으로 439년에서 589년까지 남북조시대. 네. 이 전체 이 동아시아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439, 589, 150년 동안 남북조시대가 전개됩니다. 439년은 바로 선비족이 세운 북이가 화북을 통일한 해가 439년이고요. 589년은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된 국가를 이룬 때가 589년입니다. 남북조를 통일하는 수나라는 문제인데요. 이 수문제는 양변입니다, 이름이. 근데 이 수문제가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 중국 역사상 최고의 공처로 유명하죠. 네, 최고의 공처가. 당시에는 왕들이 여러 명의 왕후와 첩을 두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당시 부인이 도꼬가라였습니다. 도꼬가라 때문에 유일하게 왕비가 한 명이었던 우리 수 문제입니다. 645년에는 일본에서 다이카 개신이라는 겁니다. 네. 이 다이카 개신으로서 군주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형성되는 것이죠. 다이카 개신 645년입니다. 이때는 일본은 아스카 시대고요. 네. 710년에는 일본에서 나라 시대가 시작됩니다. 710년에서 794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8세기는 일본은 나라 시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본은 그 이후 어떻게 전개됩니까?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메이지 유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755년에는 그 유명한 안사의 난이라 합니다. 이 안사의 난에 의해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그동안 당나라를 떠받들던 그 정책이 붕괴가 되고 절도사가 이제 완전히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당나라는 755년 안독산 사사명이 난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755년이니까 실제 망한 것은 907년이지만 실제 당나라는 755년에 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936년에 거란이 연운 신육주를 장악합니다. 후진의 서경당이 거란에게 연운 신육주를 갖다 바치는 것이죠. 당시에는 5대 십국 시대였습니다. 참고로 거란은 916년에 건국을 해가지고요. 우리 민족인 발해를 926년에 멸망시키죠. 네. 발해 건국과 멸망 698, 926. 이 연도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국사에서는 알아야 되는 연도죠. 네. 다음은 1004년 송나라와 요나라 사이에 전연의 맹약이 일어납니다. 1004, 외우기 좋죠? 1004년에 맹약을 해서 요나라가 천사처럼 돼가지고 이제 이후로는 송나라 요나라가 거의 전쟁을 하지 않게 됩니다. 1004년입니다. 1069년에 송나라가 여기저기 이제 돈을 갖다 주고 하니까 너무 재정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신법을 시행합니다. 신법인데 송나라 신종 때 신법을 왕안석이 시행하죠. 결과는 실패하죠. 실패해서 결국 북송이 멸망하는 것이죠. 네. 1126년 바로 이때 북송이 멸망합니다. 정강회담 1126년 정강회담 유명해도 너무 유명합니다. 1126년 정강회담. 그래서 1127년부터 남송이 항저우에서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협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보셨을 텐데 김용의 사조영웅전을 보면은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곽정양강입니다. 네. 곽정의 정, 양강의 강, 정강의 변을 따라서 주인공 이름이 곽정양강. 그만큼 중국인들이 정강의 변을 잊지 말자, 수치스럽다 잊지 말자. 그래서 주인공 이름도 곽정양강입니다. 네. 1185년에 가마쿠라 막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서 가마쿠라 막부가 수립됩니다. 막부가 뭐죠? 쇼군이라는 장군이 이제 군사 지휘 체제를 만든 것이죠. 천황은 이때부터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죠. 1185년부터 막부가 수립돼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가마쿠라 막부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 그 다음에 에도 막부. 메이주신이 1868년이니까 거의 700여 년 동안 천황은 이제 이름만 있는 사람이고 쇼군이 일본이 지도하게 되는 것이죠. 네, 1206년은 아까 그 중요한 칭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한 해고요. 1336년에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됩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이제 쇼군이 돼가지고요.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되는데 이때부터 남북조 대립도 시작됩니다. 1392년까지요. 아까 중국에도 남북조가 있었죠? 네. 439, 589 남북조 시대 150년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이때 1336년부터 1390년까지 남북조가 대립을 합니다. 천황이 남조, 북조 두 명이었다는 얘기죠. 네. 1405년에는 명나라에서 환강 정화가 대항해를 합니다. 1433년까지요. 이때 왕은 명나라 영락제죠. 그 유명한 영락제. 1433년에 정화의 항해가 끝났는데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1453년에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했습니다. 네, 오스만 투르크의 메메데이스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됐는데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은 어디죠? 네, 터키 이스탄불이죠. 네,
터키 이스탄불을 함락했기 때문에 동서교역이 막힌 것이죠. 네, 유럽에서 동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바로 대항해가 시작된 거죠. 네. 오스만 투르크가 이쪽을 막고 있으니까 동양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서 대서양으로 가거나 아프리카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다. 1453년 시작 기점으로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곳에 근무했던 문화 예술가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네, 서유럽으로 갔죠. 그래서 르네상스도 이제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53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1453년에 뭐가 있었나요? 또 하나?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끝난 해죠. 바로 1453년입니다. 네, 꼭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연도가 바로 1453년이에요. 네. 1467년에 일본에서 온인의 난이라 합니다. 후계 구도를 둘러싼 난이죠. 그래서 1477년까지 온인 난인이 계속되고 1467년 시작으로 일본에서도 전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전국. 그래서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할 때까지 전국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아까 중국도 전국시대가 있었죠. 네. 그때는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제가 전국시대를 통일한 거고요.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0년에 전국을 통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한국 1592년에 한국을 임진왜란 이렇게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1592년에 임진왜란인데요. 조선의 건국은 몇 년인가요? 네, 200년 전인 1392년이고요. 그러면 1392년과 1592년의 100년 차이죠. 1492년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아메리카를 발견합니다. 네. 그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발견한 해가 1492년. 네. 1543년에는 포르투갈의 일본이 조총을 전래합니다. 네. 1543년에 포르투갈 일본의 조총 전래. 이 1543년도 사실 중요한 해입니다. 서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코페르니쿠스 아시죠?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천체 회전에 관하여 지동설을 주장한 해가 1543년입니다. 1543년에 이렇게 일본의 조총이 전래돼서 얼마 후인 1575년에 일본에서 나가시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처음으로 사용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일본의 나가시노 전투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신문물 받아들여서 칼이 아니고 조총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었죠? 1575년에 바로 그 해에 동인서인 분리가 됩니다. 즉 붕당이 형성될 때가 1575년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608년에는요 광해군 때 광해군이 즉위했죠. 그때 경기도에 대동법이 처음 실시했고요.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 것은 숙종인 1708년입니다. 네, 100년 후에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 것이죠. 1616년에는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고요. 1636년은 그 유명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조가 남한단상에서 3전도의 이렇게 굴욕을 수치를 당했습니다. 1661년이 아까 그 청나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왕이 강희제가 즉위한 때인데요. 이 연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강희제는 몇 년을 즉위했다고요? 61년에 즉위했습니다. 강희제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3번의 난, 세계 중요한 번 3번의 난을 진압을 했고요. 대만을 복속시켰습니다. 강희제로부터 강희제 아들 옹정제 아들 걸룡제, 강온건, 이 세 명이 아주 훌륭한 정치를 펼쳤다고 해서 강건성사라고 그러죠. 1661년부터 1796년까지요. 이때가 청나라의 전성기고
청나라는 1796년 이후로 사실상 몰락하게 됩니다. 아까 당나라는 언제 몰락했다고요? 755년 안사의 난 이후로 사실상 몰락한 거고요. 청나라는 1796년 걸중제가 죽음으로써 걸중제가 제위에서 그만둔 때로부터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언제 몰락합니까? 아까 영조가 52년을 했고 다음 왕이 누구예요? 정조죠. 정조가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제위하는데 정조가 1800년 죽음으로써 사실상 조선은 끝장난 것이죠. 그때 끝장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1689년에 강의되는 청과 러시아 사이에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서 국경을 정하게 되죠. 청과 러시아 최초의 조약인 것이죠. 이때 러시아는 누굽니까 왕이? 그 유명한 표트르 대제. 네. 러시아의 대표적인 계몽군주 표트르 대제입니다. 1781년에는 청나라가 걸중제 때예요. 사고전서를 편찬했죠. 여기까지가 있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근대, 청나라 근대가 시작됩니다. 이 청나라 근대, 난징 조약으로 시작되는 청나라 근대는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시험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많았죠.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 청나라, 일본, 한국, 베트남이 있는데 언제 개항했는지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다 나와 있으니까요. 바로 1842년에 아편 전쟁 결과로 중국 개항한 것이죠. 조약은 어디서 체결했냐? 난징 조약.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 체결된 것이고요. 1851년에는 홍수전에 의해서 태평청부운동이 벌어집니다. 구호는 멸만흥한.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날 한족을 흥하게 한다. 멸만흥한. 1864년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1854년에는 미일 화친조약이 체결됩니다.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에 나타나서 협박을 했고, 그래서 1854년에 미일 화친조약이 체결돼서 일본이 개항하게 됩니다. 이때 시모다 하고다테가 개항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이 개항 1854년입니다. 1861년에는 청나라에서 양무운동이 일어납니다. 아까 태평청부운동을 진압했던 이홍장 진극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중퇴서용 하자. 중국을 기본으로 하고 서용해서 쓸만한 건 쓰자. 동도석이란 말도 있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이런 운동을 펼쳐서 94년까지 했는데 청일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이 양무운동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1862년에 제1차 사이공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때가 베트남이 사실상 개항하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사이공 조약이 체결됩니다. 사이공은 어디인가요? 지금의 호치민이죠. 호치민 이름이 바뀌기 전이 사이공입니다. 사이공 조약이 체결돼서 선구의 자유가 인정됐죠. 1868 일본 메이주신, 중요하고도 아주 중요한 1868 일본 메이주신입니다. 아까 700년 넘게 지속되온 막부 체제가 붕괴하고 이제 어떻게 정권 누가 잡는 거죠? 천황이 이제 제대로 잡는 것이죠. 천황이. 지금까지 이름만 껍데기만 있던 천황이 다시 권력을 회복하게 되는 1868 메이주신입니다. 이 메이주신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바로 실패했고요. 중국에서는 1898년에 변법 자강운동이 일어났는데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876년에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죠.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가 개항된 것이죠. 문효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돼서 우리나라가 개항됐고 3개항구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게 되었습니다. 1868년에 메이주신이 일어났다고 했고요. 바로 이제 1889년에 메이지 헌법, 대일본 제국 헌법이 공포됐습니다.
일종의 입헌 군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영국 같은 일본 군주제와는 틀리게 천황의 권력이 막강하죠. 1894년, 뭐 중요하고도 중요한 1894년 갑오동민전쟁도 있었고요. 청위전쟁이 있었죠. 청위전쟁이 있어서 청위전쟁이 뭡니까? 조선의 종주권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가 져서 1895년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유력한 탐국이 간섭을 해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내용 중에 하나가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하는 것이었는데, 일본이 차지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유럽들이 자기들도 뺏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하여금 힘을 가해서 압력을 가해서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탐국 간섭이죠. 1895년이요. 1897년에는 우리나라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했지요. 1898년에는 청나라에서 아까 말한 변법 자강운동, 캉요웨이 양치차오가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누구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서태후죠.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899년에 바로 의야단 운동이 일어나서 1901년까지 계속됐는데요. 이때 의야단의 구호는 부청멸양,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을 멸망시키자. 이런 반동적인 운동이 일어났는데 1901년 신축조약이 체결돼가지고요. 8개국 연합이 들어와서 진 것이죠, 중국이. 그래서 외국 군대가 베이징 주둔하게 됩니다. 신축조약으로 인해서 외국 군대가 베이징 주둔하게 되면서 중국은 끝난 거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일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아까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청일전쟁, 청나라 일본이 싸운 것처럼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싸운 것이죠. 그래서 예상치 않게 일본이 이겨서 1905년에 미국의 포츠머트에서 포츠머트 조약을 체결되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조선은 사실상 거의 끝나게 되는 것이고 1905년 다음에 윌사 보호조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윌사 늑약이요. 1911년에 의해 수도내 삼민주의에 따른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월 10일 일어나게 되죠. 10월 10일. 그래서 10월 10일은 지금 대만의 국경일이죠. 대만의 국경이 10월 10일입니다.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국경일은 10월 1일이고요. 대만이 10월 10일입니다. 1919년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났고 중국에서는 5.4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5.4운동이 일어나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혁명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1924년에는 제1차 국공합작, 국민당, 공산당, 국공, 제1차 국공합작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군벌들이 정복하게 된 북벌전쟁 때문에 북벌이 이제 국공합작이 하게 된 거고요.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점령하게 됩니다. 1934년에는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피해서 중국을 한 바퀴 쭉 도는 대장정을 하게 됩니다. 1934년에서 36년까지 대장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섬서성에 있는 예난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섬서성 수도 시안이죠. 섬서성의 예난으로 집결해서 이제 숨을 고르게 되는 것이죠. 이듬해인 1937년에 중일전쟁,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일전쟁에 따라서 제2차 국공합작, 아까 제1차 국공합작은 북벌 때문에 합작을 한 거고요. 두 번, 이때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합작한 것이죠. 제2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1938년에 그 유명한 김원봉이요. 영화 암살에 나온 그 김원봉이, 미랑트람 김원봉이 중국 한커우에서 조선 의원들을 조직하게 됩니다. 1941년에는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일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지게 되는 것이죠. 1949년 국공내전을 통해서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10월 1일이에요. 1954년에 이제 베트남에서 DNBF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베트남이 프랑스를 이기고 제네바 협정이 체결됐죠. 그래서 조약 내용을 보면 프랑스군이 철수를 하게 되고요. 베트남 북이 17도선의 경계로 해서 남북 분단이 되고 2년 내 총선거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이행이 안 됐죠?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958년에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민공사를 만들어서 대약진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실패로 끝나고요. 실패로 마오쩌둥이 실간하게 되죠. 권력을 잃게 됐는데 다시 권력을 회복하고자 바로 1966년부터 1970년까지 벌어진 문화 대혁명을 마오쩌둥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누굴 동원했어요? 홍위병을 동원해서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뭐 이름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문화적인 혁명이 아니에요. 1972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이제 긴장이 완화됐고요. 중일이 국교가 수립됩니다. 1972년입니다. 1973년에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미군이 베트남 철수하는 거죠. 미군이 이제 손 든 거죠. 베트남한테. 이에 따라서 19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1978년에 아까 76년에 마오쩌둥이 죽었죠. 그래서 78년에 다시 등소평 덩샤오핑이 권력을 다시 잡고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합니다. 1978년부터 사실상 현대 중국이 시작된 것이죠. 개혁 개방 정책. 덩샤오핑의 정책 이름이 뭐예요? 흑묘백묘. 흑묘. 검은 고양이든 백묘. 흰 고양이든 고양이만 잘 되면 된다. 아무 정치 사디가 없다. 먹고 살아야 된다. 흑묘백묘입니다. 1979년에 미국, 중국이 국교를 수립했고요. 1989년에 천안문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중국 민민의 사건이죠. 천안문 사건. 이때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탱크를 진압을 해버리죠. 1989년. 1992년에는 우리나라랑 중국과 국교가 수립되고 우리나라랑 베트남하고도 국교가 수립됩니다. 1992년이죠. 그리고 2000년 딱 떨어지네요. 2000년에 대만, 아까 주구한 공산당한테 지구 대만으로 옮겨간 그 대만이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1949년 이후 쫓겨나가지고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하다가 2000년에 국민당이 아닌 민진당의 천슈벤이 총통으로 선출된 것이죠. 그래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한 게 2000년입니다. 대략 이런 정도의,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대략 이런 정도는 동아시아사를 하는 사람은 알아야 된다 하는 중요한 사건이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지도를 반드시 숙지하고 책상에 붙여놓을 거예요. 중국 지도를 반드시 붙여놔야 되겠죠. 중국 23개성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대략 언제, 어느 시기에,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숙지를 해야 시험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약본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셔야 됩니다. 동아시아 사는 암기 과목이 그렇게 중요한 과목은 아니죠. 국영수에 전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아시아사는 따로 시간 내서 하면 좀 비효율적이고요. 이렇게 요약본을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봐서 따로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면서 유의할 점을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게 중국사 아니겠습니까? 동아시아에서. 그래서 중국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드릴게요. 중국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운주가 핸드폰을 충전하고
진한 유진남을 만나 수당을 받아 오송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요금이 들려 원명청을 신중히 마셨다. 좀 이제 말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조선 시대 왕 임금 어떻게 외우세요? 태종태세 문단세 외성현중 임명선 광인효연 수경영 정순원적 고순. 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외우는 것이죠. 왜냐? 이걸 알아야 조선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사 이 왕조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연도도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운주가 핸드폰을 충전하고 진한 위진남을 만나 수당을 받아 오송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요금이 들려 원명청을 신중히 마셨다. 이렇게 일단 요약을 하시고요.